저는 클라우스 밀러입니다. 올해 45살이고 독일 뮌헨에 있는 BMW 본사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30년 전 25살의 젊은 나이에 BMW에 입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내연기관 설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차체 구조 전체를 책임지는 위치에 올랐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8시 30분에 출근하는 것이 제 일상이에요. 우리 가족은 아내 그레타와 22 된 딸 안나, 이렇게 셋입니다. 그레타는 뮌헨 대학교에서 독일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이고, 안나는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독일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BMW에서 일하는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일 공학기술에 대한 자부심이자 자존심이에요. 독일차가 세계 최고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BMW, 벤츠, 아우디로 이어지는 독일. 자동차의 전통은 100년이 넘는 역사와 함께 쌓아온 기술력의 결정체입니다. 특히 엔진 기술 분야에서는 독일을 따라올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확신해요. 정밀한 가공 기술, 완벽한 품질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장인 정신이 바탕이 된 독일 자동차는 그 자체로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아시아 자동차들이 유럽 시장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 차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편이에요. 토요타나 혼다 같은 브랜드는 실용성 면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 차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현대자동차라는 회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드는 차는 그냥 값싼 모조품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독일차의 디자인을 따라하고 일본 기술을 베끼고 그렇게 만든 싸구려 자동차를 팔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한국차예요. 누가 한국차를 언급하면 모두들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만드는 BMW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아니니까요. 가끔 도로에서 현대나 기아 차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저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만족할까 하고 말이에요. 물론 가격이 저렴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겠지만 차라는 것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최근 딸 안나가 이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K-파프이라는 한국 음악을 듣더니 이제는 한국 드라마까지 보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젊은 세대의 유행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레타는 안나의 취미를 존중해주라고 하지만 저는 좀 걱정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너무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한국이 나쁜 나라는 아니지만 독일과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월요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는데 부서장인 한스 슈미트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서 무슨 일인가 했어요. 클라우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겨야겠어. 한스가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경쟁사 분석 프로젝트인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대상이야. 저는 호기심을 갖고 파일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첫 페이지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현대자동차요? 정말로 현대자동차 말씀이신가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 현대자동차야. 특히 제네시스 브랜드를 집중 분석해야 해. 한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최근 유럽 시장에서 한국 차들이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어. 본사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온 거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30년간 BMW에서 일하면서 독일차, 일본차, 미국차는 분석해봤지만 한국차를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부서장님, 정말 필요한 일인가요? 한국차가 우리에게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인지 의문스러운데요. 제가 솔직하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그런 생각이 위험한 거야. 한스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10년 전만 해도 중국차를 무시했는데 지금 보라고. BYD가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판매 1위를 하고 있어.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한국차가 우리에게 실질적인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건 본사 차원의 결정이야. 내가 우리 부서에서 가장 경험이 많으니까 맞는 거고. 한스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한 달 안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당에서 만났을 때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한국차를 분석한다고? 정말이야? 동료 마르쿠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분석하라고 하더라. 저도 황당해서 어쩔 줄 모르겠어. 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링 부서의 페터가 의외의 말을 했어요. 클라우스, 사실 나도 얼마 전에 제네시스 광고를 봤는데 디자인이 꽤 괜찮던데. 물론 우리 BMW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말에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씩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최근 한국 브랜드들이 유럽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그레타와 안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빠 정말 좋은 기회네요. 안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저도 한국차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특히 제네시스는 디자인이 정말 멋있어요. 당신도 이번 기회에 선입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그레타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보탰어요. 학자로서 말하는 건데 편견 없이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지성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물론 객관적으로 분석하겠지만 결과는 뻔할 것 같았거든요. 한국차가 독일차의 기술력과 품질을 따라잡기에는 아직 멀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책상에 앉아서 제네시스에 대한 기본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제네시스가 현대 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것, 벤츠와 BMW를 겨냥해서 만든 브랜드라는 것 등을 알게 됐어요. 사진으로 본 제네시스 G90은 확실히 외관이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엔진 성능이고 주행감이고 내구성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기대감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정말 한국차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을까 하는 호기심 말이에요. 화요일 오후 드디어 현대차 프랑크푸르트 전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미넨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는 차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아침 7시에 출발해서 11시쯤 도착했어요.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있는 현대차 전시장은 생각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BMW나 벤츠 전시장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크기였어요. 건물 외관도 꽤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제네시스 G90이었어요. 검은색 차체가 조명을 받아서 반짝이고 있었는데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꽤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독일인 직원이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이름은 마티아스라고 했고 현대차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네시스 G90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저는 BMW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인데 연구 목적으로 왔어요. 제가 솔직하게 신분을 밝혔어요. 아, BMW에서 오셨군요. 마티아스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저희에게 BMW 엔지니어분들이 오시는 일이 종종 있어요. 모두들 제네시스를 보고 놀라서 가세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의외였어요. 다른 BMW 동료들도 이곳에 와봤다는 건가요? 왜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G90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외관 디자인이 단순히 다른 독일차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독창성이 있었거든요. 특히 그릴 디자인과 헤드라이트 모양이 고급스러우면서도 개성이 있었어요. 차문을 열고 내부를 보는 순간 더욱 놀랐습니다. 가죽 시트의 질감이나 대시보드의 마감이 정말 훌륭했어요. 우드 패널이나 크롬 장식도 BMW와 비교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차가 정말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마티아스에게 물어봤어요. 네, 한국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마티아스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품질 관리가 독일 수준이에요. 실제로 독일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엔진은 어떤 사양인가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을 물어봤어요. 3.3L 트윈터보 V6 엔진입니다.
최고 출력이 365마력이고 제로백이 5.7초예요. 마티아스가 엔진 사양을 술술 말했어요. BMW 540i보다 0.2초 빠르죠.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차가 BMW보다 가속 성능이 좋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시승해 보실 수 있어요. 직접 경험해 보시면 더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티아스가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연구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시승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티아스와 함께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정말 조용했어요. V6 터보 엔진인데도 실내가 거의 무음실 수준이었습니다. BMW도 정속성에 자신이 있지만 G90은 그보다도 더 조용한 것 같았어요. 프랑크푸르트 시내를 벗어나 아우토반에 올라갔어요.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봤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하지만 강력하게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시속 100km에서 시속 16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린 시간이 정말 짧았어요. 그런데 전혀 거칠지 않고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고급 세단이 아니라 스포츠카를 타는 기분이었어요. 코너링 성능도 테스트해봤어요. 무거운 대형 세단인데도 차체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코너를 돌았습니다. 서스펜션 세팅이 정말 뛰어난 것 같았어요. 어떠세요? 마티아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좋네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정숙성과 승차감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사실 독일 자동차 엔지니어분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마티아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독일차와 동등한 수준에 올라왔다고 봐야죠. 시승을 마치고 전시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국차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이 과연 옳은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전시장에서 다른 모델들도 둘러봤어요. 제네시스 GV80이라는 SUV도 있었는데 이것도 BMW X5와 비교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봤어요. G90이 7만 유로부터 시작해요. 비슷한 사양의 BMW 7 시리즈보다 2만 유로 정도 저렴하죠. 마티아스의 대답을 듣고 또 한 번 놀랐어요. 미넨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오늘 경험한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차가 정말 이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기술 분석에 들어갔어요. BMW 연구소에서는 경쟁사 차량을 완전히 분해해서 부품 하나하나까지 살펴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스 부서장이 제네시스 G90 한 대를 구매해서 연구소로 가져왔어요. 검은색 차체가 연구소 한복판에 놓여있는 모습이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제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봤어요. 차체 곡선이나 공기역학적 설계를 측정해봤는데 생각보다 매우 과학적으로 잘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공기저항 계수가 0.27인데 이는 BMW 7 시리즈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에요. 동료 엔지니어들과 함께 차체를 해체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엔진부터 꺼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3.3L 트윈터보 V6 엔진을 완전히 분해해서 내부 구조를 조사했어요. 클라우스 이거 봐. 동료 프리드리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터보차저 설계가 정말 정교해. 우리가 쓰는 방식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야. 정말 그랬어요. 터보차저의 임펠러 형상이나 하우징 설계가 독일 제품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부분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설계된 것 같았어요.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도 살펴봤어요. 재질이나 가공 정밀도가 놀라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특히 피스톤 표면 처리 기술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도 더 발전된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한국에서 만든 엔진이 맞나? 엔진 전문가인 볼프강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독일이나 일본에서 만든 줄 알았는데. 변속기도 분해해서 살펴봤어요. 8단 자동 변속기였는데 내부 구조가 정말 복잡하고 정밀했습니다. 기어 변속이 부드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어 시스템도 매우 진보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전자 제어 시스템이었어요. ECU라고 불리는 엔진 제어 장치를 분석해봤는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정말 복잡하고 정교했습니다. 연비와 성능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방식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거의 동일했어요. 클라우스, 이것 좀 봐봐. 셰시 전문가인 안드레아스가 차체 하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서스펜션 설계가 정말 잘 되어 있어. 특히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이 인상적이야. 제네시스 G90에는 적응형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었어요. 도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차고를 조절하고 승차감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센서 기술이나 제어 알고리즘이 정말 뛰어났어요. 브레이크 시스템도 살펴봤어요. 브렘보에서 만든 고성능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이는 BMW나 벤츠에서도 사용하는 동일한 브랜드였습니다. 한국 차라고 해서 싸구려 부품을 쓰는 게 아니었어요. 내부 인테리어 소재들도 분석했어요. 가죽 시트의 품질이나 우드 패널의 마감, 크롬 장식의 정밀도까지 모든 것이 프리미엄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나파 가죽의 질감은 벤츠 S클래스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전자 장비들도 하나씩 테스트해봤어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비게이션, 오디오 시스템 모든 것이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고 반응 속도도 빨랐어요. 안전 장비들은 더욱 놀라웠어요. 자동 비상 제동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등 최첨단 안전 기술들이 모두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독일차에서도 최근에야 도입되기 시작한 것들이에요. 일주일간 철저하게 분석한 결과 저는 심각한 혼란에 빠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차의 이미지와 실제 제품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동료들과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들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어. 프리드리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우리와 거의 동등한 수준이야. 가격 경쟁력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더 매력적일 수도 있겠는걸. 볼프강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그레타와 안나에게 오늘의 분석 결과를 이야기했어요. 두 사람 모두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아빠, 그럼 이제 한국차도 독일차만큼 좋다는 뜻이에요? 안나가 눈을 반짝이며 물어봤어요. 기술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 브랜드 가치나 전통 같은 것들은 다르지.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전통이나 브랜드 가치라는 것도 결국 기술력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레타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그럴까요? 독일차의 우수성이라는 것이 단지 과거의 영광에만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분석 작업이 한창이던 어느 주말, 우리 가족은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나가 갑자기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요즘 회사에서 동료들과 차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안나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제 친구 마르쿠스가 최근에 현대 i30N을 샀는데 정말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i30N? 그게 뭔가? 저는 그 모델에 대해 잘 몰랐어요. 현대차가 만든 고성능 해치백이에요. BMW M135i와 경쟁하는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안나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으로 본 i30N은 정말 스포티하고 멋있어 보였어요. 외관 디자인도 공격적이고 성능 지향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마르쿠스가 말하길 가속 성능이 M135i와 거의 비슷한데 가격은 10,000유로나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안나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레타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안나야, 그 친구가 BMW에서 현대차로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네, 있었어요. 안나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원래 BMW 118i를 타고 있었는데 작년에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비가 많이 나왔대요. 그때부터 다른 브랜드도 고려해보게 됐다고 해요. 저는 좀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BMW의 품질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안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쿠스가 말하길 i30N을 타고 니르부르크링에도 가봤는데 정말 재미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스포츠카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요. 니르부르크링은 독일의 유명한 서킷이에요.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신들의 차를 테스트하는 성지 같은 곳입니다.
한국차가 그곳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그레타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요즘 학교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요.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자주 질문하거든요. 어떤 질문들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는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나 기술 발전에 대해 궁금해해요. 그레타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요. 정말요? 독일 학생들이 한국차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네, 특히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레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삼성, LG 같은 전자 제품뿐만 아니라 현대차나 기아차도 좋은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어요. 안나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빠. 제 세대는 브랜드의 역사보다는 실제 성능이나 가성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BMW라는 이름 때문에 비싼 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젊은 세대가 독일 브랜드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요. 아빠는 어때요? 회사에서 제네시스를 분석해보니까 실제로는 어떤가요? 안나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한 분석 결과를 말해야 할지 아니면 여전히 독일차가 우수하다고 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더라. 저는 결국 솔직하게 말했어요. 엔진이나 변속기, 셋이 모든 면에서 독일차와 동등한 수준이야. 정말요? 그럼 이제 한국차도 독일차만큼 좋다는 거네요. 안나가 신나서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브랜드의 신뢰도나 AS 서비스 같은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거야. 저는 여전히 독일차의 우위를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레타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그것도 시간 문제 아닐까요? 한국 기업들의 서비스 품질도 계속 향상되고 있잖아요. 며칠 후 안나가 회사 동료 마르쿠스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26살의 IT 엔지니어인데 정말 현대 i30N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클라우스 씨, 정말 좋은 차예요. 마르쿠스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의심스러웠는데 시승해보고 나서 바로 계약했어요. BMW와 비교해서 어떤가요?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물어봤어요. 성능은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하고 무엇보다 AS 서비스가 정말 좋아요. 마르쿠스가 만족스럽게 대답했어요. BMW 서비스 센터보다 더 친절하고 빨라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한국차 AS가 BMW보다 좋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연비도 정말 좋아요. 고성능 차인데도 시내에서 리터당 10km는 나와요. 마르쿠스가 계속 장점들을 설명했어요. 그날 밤 침실에서 그레타와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안나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젊은 세대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당신도 이제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레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다는 걸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정하기 싫은 감정이 있었어요. 30년간 믿어온 독일차의 우수성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2월 둘째 주 금요일, 독일 전역에 폭설경보가 내려졌어요. 기상청에서는 30년 만에 최악의 눈폭풍이 온다고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넨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한스 부서장이 급하게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협력업체와 미팅을 잡았거든요. 제네시스 분석 보고서와 관련된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레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날씨가 이런데 꼭 가야 해요? 내일로 미룰 수는 없나요? 하지만 이미 여러 사람들과 약속이 잡혀 있어서 미룰 수가 없었어요. 제 BMW 540i에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하고 오후 2시에 출발했습니다. 처음 1시간 정도는 괜찮았어요.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지만 도로 상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뉘른베르크를 지나면서부터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눈이 정말 많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와이퍼를 최고 속도로 돌려도 앞유리에 눈이 계속 쌓였어요. 아우토반의 다른 차들도 속도를 줄이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시속 130km로 달리는 구간인데 시속 60km 정도로밖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프랑크푸르트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가 힘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필 이런 때에. 저는 당황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상황을 확인해 봤지만 엔진룸에는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휴대폰으로 BMW 긴급 출동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은 직원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클라우스 씨. 오늘 같은 날씨에는 출동하기 어려워요. 적어도 3시간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3시간이나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BMW가 고객을 이렇게 방치한다니요. 밖은 점점 추워지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히터를 틀고 있었지만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온도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뒤에서 차 한 대가 서더니 사람이 내려서 제 차 쪽으로 걸어왔어요. 두꺼운 패딩을 입은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 사람이 독일어로 물어봤어요. 발음이 조금 어색했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갑자기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꼼짝할 수 없게 됐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온 관광객인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차로 근처 정비소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가 친절하게 제안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한국 분이시면 이런 눈길 운전이 괜찮으실까요? 저는 걱정스러웠어요. 저는 서울 사람인데요. 서울도 겨울에 눈이 많이 와요. 그리고 제 차가 사륜구동이라서 괜찮을 거예요. 그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의 차를 보니 현대 투싼이었어요. 검은색 투싼에 한국 번호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가져온 차인 것 같았어요. 저는 BMW에서 귀중품들을 챙기고 그의 차에 올라탔어요. 차 안은 따뜻했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수라고 해요. 독일 여행 중인데 이런 폭설을 만나게 되네요. 그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클라우스 밀러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박씨. 저도 인사를 했어요. 투싼이 눈길을 달리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사륜구동 시스템이 정말 뛰어난 것 같았습니다. 미끄러운 눈길에서도 전혀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달렸어요. 이 차 성능이 정말 좋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네, 한국에서 겨울 운전을 많이 해봐서 이런 날씨에는 현대차가 정말 믿음직해요. 박민수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독일 차도 좋지만 눈길에서는 현대차가 더 안전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한국 사람이 독일 차보다 자국 차를 더 신뢰한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10분 정도 달려서 작은 정비소에 도착했어요. 다행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정비소 직원이 나와서 제 BMW를 견인해 오기로 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박씨. 덕분에 큰일을 면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박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외국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한국 차가 정말 이렇게 성능이 좋은가요? 저는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네, 요즘 한국 차는 정말 좋아졌어요. 박민수 씨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제가 독일 몇 번 와봤는데 여기서도 현대차, 기아차 타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해봤어요. BMW가 고장났을 때 한국차와 한국 사람이 저를 구해줬다는 사실이 정말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레타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여보.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그레타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제 BMW가 고장났을 때 한국차가 저를 구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복잡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이제 정말 인정할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레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차가 독일차보다 못하다는 편견을 버려야 할 때가 온 거예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돌아온 월요일 아침, 저는 드디어 제네시스 분석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이전의 경쟁사 분석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한스 부서장 앞에 앉아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제 손이 조금 떨렸어요.
이 보고서가 BMW 내부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클라우스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한스가 보고서를 받으며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현대자동차 제네시스는 기술적으로 우리와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한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말인가? 그 정도까지? 네, 엔진 성능, 변속기 기술, 셰시 설계, 전자장비 모든 면에서 BMW 7 시리즈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보고했어요. 오히려 일부 기술에서는 더 앞선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스가 보고서를 천천히 넘겨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데이터들이 정확한 거야? 네, 일주일간 완전히 분해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제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동료 엔지니어들도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금요일 폭설 사건까지 포함해서 모든 경험을 솔직하게 보고했어요. 한국차의 실제 성능과 신뢰성을 직접 체험한 내용까지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 한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한국차를 경쟁사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오후에는 전체 임원회의가 열렸어요. 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부서장들이 참석했어요. 클라우스 엔지니어의 분석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군요. 사장인 디터 바이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차가 이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니. 저는 회의실 앞에 서서 분석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어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마다 임원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말로 엔진 출력이 우리보다 높다고? 기술 담당 이사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365마력으로 우리 540i보다 15마력 높습니다. 저는 정확한 수치를 제시했어요. 토크도 더 강하고 연비는 더 좋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지? 영업 담당 이사가 궁금해했어요. 7만 유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7 시리즈보다 2만 유로 저렴합니다. 저의 답변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군요.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면? 마케팅 담당 이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한스 부서장이 저를 불렀어요. 클라우스, 정말 솔직한 보고였어. 하지만 혹시 한국차에 대해 너무 호의적으로 평가한 건 아닌가? 아니요, 오히려 제가 가능한 한보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사실 일부 기술은 우리보다 더 앞서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한스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부서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현대자동차와 협력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협력? 한스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그들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서로 배울 점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한 의견을 말했어요. 무조건적인 경쟁보다는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현대자동차 유럽법인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BMW에서의 분석 보고서가 화제가 되어서 그들도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클라우스 밀러 씨, 저희와 함께 일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대차 유럽법인 인사 담당자가 전화로 제안했어요. 기술 고문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말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BMW에서 30년간 일한 제가 한국 자동차 회사로 이직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이 문제를 상의했어요. 그레타와 안나는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빠,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안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 저도 찬성해요, 여보. 그레타도 지지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한국차에 대해 배운 것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하지만 BMW에서의 30년을 그냥 버릴 수는 없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버리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거예요. 그레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 새로운 분야에서 더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현대자동차 유럽법인의 기술 고문직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한스 부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 아침,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30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클라우스, 정말 아쉽지만 내 결정을 존중해. 한스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현대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겠어. 감사합니다, 부서장님. 그동안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날 오후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모두들 놀라면서도 제 선택을 응원해줬습니다. 클라우스, 한국에서도 독일의 자존심을 보여줘. 프리드리히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이제는 서로 배우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분석 작업이 한창이던 어느 주말, 우리 가족은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나가 갑자기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요즘 회사에서 동료들과 차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안나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제 친구 마르쿠스가 최근에 현대 i30N을 샀는데 정말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i30N? 그게 뭔가? 저는 그 모델에 대해 잘 몰랐어요. 현대차가 만든 고성능 해치백이에요. BMW M135i와 경쟁하는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안나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으로 본 i30N은 정말 스포티하고 멋있어 보였어요. 외관 디자인도 공격적이고 성능 지향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마르쿠스가 말하길 가속 성능이 M135i와 거의 비슷한데 가격은 10,000유로나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안나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레타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안나야, 그 친구가 BMW에서 현대차로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네, 있었어요. 안나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원래 BMW 118i를 타고 있었는데 작년에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비가 많이 나왔대요. 그때부터 다른 브랜드도 고려해보게 됐다고 해요. 저는 좀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BMW의 품질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안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쿠스가 말하길 i30N을 타고 니르부르크링에도 가봤는데 정말 재미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스포츠카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요. 니르부르크링은 독일의 유명한 서킷이에요.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신들의 차를 테스트하는 성지 같은 곳입니다. 한국 차가 그곳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그레타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요즘 학교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요.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자주 질문하거든요. 어떤 질문들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는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나 기술 발전에 대해 궁금해해요. 그레타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요. 정말요? 독일 학생들이 한국차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네, 특히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레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삼성, LG 같은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현대차나 기아차도 좋은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어요. 안나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빠. 제 세대는 브랜드의 역사보다는 실제 성능이나 가성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BMW라는 이름 때문에 비싼 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젊은 세대가 독일 브랜드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요. 아빠는 어때요? 회사에서 제네시스를 분석해보니까 실제로는 어떤가요? 안나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한 분석 결과를 말해야 할지 아니면 여전히 독일차가 우수하다고 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더라. 저는 결국 솔직하게 말했어요. 엔진이나 변속기, 셋이 모든 면에서 독일차와 동등한 수준이야. 정말요? 그럼 이제 한국차도 독일차만큼 좋다는 거네요. 안나가 신나서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브랜드의 신뢰도나 AS 서비스 같은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거야. 저는 여전히 독일차의 우위를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레타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그것도 시간 문제 아닐까요? 한국 기업들의 서비스 품질도 계속 향상되고 있잖아요. 며칠 후 안나가 회사 동료 마르쿠스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26살의 IT 엔지니어인데 정말 현대 i30N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클라우스 씨, 정말 좋은 차예요. 마르쿠스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의심스러웠는데 시승해보고 나서 바로 계약했어요. BMW와 비교해서 어떤가요?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물어봤어요. 성능은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하고 무엇보다 AS 서비스가 정말 좋아요. 마르쿠스가 만족스럽게 대답했어요. BMW 서비스 센터보다 더 친절하고 빨라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한국차 AS가 BMW보다 좋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연비도 정말 좋아요. 고성능 차인데도 시내에서 리터당 10km는 나와요. 마르쿠스가 계속 장점들을 설명했어요. 그날 밤 침실에서 그레타와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안나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젊은 세대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당신도 이제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레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다는 걸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정하기 싫은 감정이 있었어요. 30년간 믿어온 독일차의 우수성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2월 둘째 주 금요일, 독일 전역에 폭설경보가 내려졌어요. 기상청에서는 30년 만에 최악의 눈폭풍이 온다고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넨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한스 부서장이 급하게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협력업체와 미팅을 잡았거든요. 제네시스 분석 보고서와 관련된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레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날씨가 이런데 꼭 가야 해요? 내일로 미룰 수는 없나요? 하지만 이미 여러 사람들과 약속이 잡혀 있어서 미룰 수가 없었어요. 제 BMW 540i에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하고 오후 2시에 출발했습니다. 처음 1시간 정도는 괜찮았어요.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지만 도로 상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니른베르크를 지나면서부터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눈이 정말 많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와이퍼를 최고 속도로 돌려도 앞유리에 눈이 계속 쌓였어요. 아우토반의 다른 차들도 속도를 줄이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시속 130km로 달리는 구간인데 시속 60km 정도로밖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프랑크푸르트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가 힘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필 이런 때에. 저는 당황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상황을 확인해봤지만 엔진룸에는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휴대폰으로 BMW 긴급 출동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은 직원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클라우스 씨. 오늘 같은 날씨에는 출동하기 어려워요. 적어도 3시간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3시간이나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BMW가 고객을 이렇게 방치한다니요. 밖은 점점 추워지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히터를 틀고 있었지만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온도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뒤에서 차 한 대가 서더니 사람이 내려서 제 차 쪽으로 걸어왔어요. 두꺼운 패딩을 입은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 사람이 독일어로 물어봤어요. 발음이 조금 어색했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갑자기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꼼짝할 수 없게 됐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온 관광객인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차로 근처 정비소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가 친절하게 제안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한국분이시면 이런 눈길 운전이 괜찮으실까요? 저는 걱정스러웠어요. 저는 서울 사람인데요. 서울도 겨울에 눈이 많이 와요. 그리고 제 차가 사륜구동이라서 괜찮을 거예요. 그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의 차를 보니 현대 투싼이었어요. 검은색 투싼에 한국 번호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가져온 차인 것 같았어요.
저는 BMW에서 귀중품들을 챙기고 그의 차에 올라탔어요. 차 안은 따뜻했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수라고 해요. 독일 여행 중인데 이런 폭설을 만나게 되네요. 그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클라우스 밀러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박씨. 저도 인사를 했어요. 투싼이 눈길을 달리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사륜구동 시스템이 정말 뛰어난 것 같았습니다. 미끄러운 눈길에서도 전혀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달렸어요. 이 차 성능이 정말 좋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네, 한국에서 겨울 운전을 많이 해봐서 이런 날씨에는 현대차가 정말 믿음직해요. 박민수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독일 차도 좋지만 눈길에서는 현대차가 더 안전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한국 사람이 독일 차보다 자국 차를 더 신뢰한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10분 정도 달려서 작은 정비소에 도착했어요. 다행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정비소 직원이 나와서 제 BMW를 견인해 오기로 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박씨. 덕분에 큰일을 면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박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외국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한국 차가 정말 이렇게 성능이 좋은가요? 저는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네, 요즘 한국 차는 정말 좋아졌어요. 박민수 씨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제가 독일 몇 번 와봤는데 여기서도 현대차, 기아차 타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해봤어요. BMW가 고장났을 때 한국차와 한국 사람이 저를 구해줬다는 사실이 정말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레타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여보.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그레타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제 BMW가 고장났을 때 한국차가 저를 구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복잡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이제 정말 인정할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레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차가 독일차보다 못하다는 편견을 버려야 할 때가 온 거예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돌아온 월요일 아침, 저는 드디어 제네시스 분석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이전의 경쟁사 분석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한스 부서장 앞에 앉아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제 손이 조금 떨렸어요. 이 보고서가 BMW 내부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클라우스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한스가 보고서를 받으며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현대자동차 제네시스는 기술적으로 우리와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한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말인가? 그 정도까지? 네, 엔진 성능, 변속기 기술, 셰시 설계, 전자장비 모든 면에서 BMW 7 시리즈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보고했어요. 오히려 일부 기술에서는 더 앞선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스가 보고서를 천천히 넘겨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데이터들이 정확한 거야? 네, 일주일간 완전히 분해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제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동료 엔지니어들도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금요일 폭설 사건까지 포함해서 모든 경험을 솔직하게 보고했어요. 한국차의 실제 성능과 신뢰성을 직접 체험한 내용까지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 한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한국차를 경쟁사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오후에는 전체 임원회의가 열렸어요. 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부서장들이 참석했어요. 클라우스 엔지니어의 분석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군요. 사장인 디터 바이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차가 이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니. 저는 회의실 앞에 서서 분석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어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마다 임원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말로 엔진 출력이 우리보다 높다고? 기술 담당 이사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365마력으로 우리 540i보다 15마력 높습니다. 저는 정확한 수치를 제시했어요. 토크도 더 강하고 연비는 더 좋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지? 영업 담당 이사가 궁금해했어요. 7만 유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7 시리즈보다 2만 유로 저렴합니다. 저의 답변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군요.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면? 마케팅 담당 이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한스 부서장이 저를 불렀어요. 클라우스, 정말 솔직한 보고였어. 하지만 혹시 한국차에 대해 너무 호의적으로 평가한 건 아닌가? 아니요, 오히려 제가 가능한 한보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사실 일부 기술은 우리보다 더 앞서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한스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부서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현대자동차와 협력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협력? 한스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그들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서로 배울 점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한 의견을 말했어요. 무조건적인 경쟁보다는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현대자동차 유럽법인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BMW에서의 분석 보고서가 화제가 되어서 그들도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클라우스 밀러 씨, 저희와 함께 일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대차 유럽법인 인사 담당자가 전화로 제안했어요. 기술 고문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말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BMW에서 30년간 일한 제가 한국 자동차 회사로 이직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이 문제를 상의했어요. 그레타와 안나는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빠,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안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 저도 찬성해요, 여보. 그레타도 지지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한국차에 대해 배운 것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하지만 BMW에서의 30년을 그냥 버릴 수는 없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버리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거예요. 그레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 새로운 분야에서 더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현대자동차 유럽법인의 기술 고문직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한스 부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 아침,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30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클라우스, 정말 아쉽지만 내 결정을 존중해. 한스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현대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겠어. 감사합니다, 부서장님. 그동안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날 오후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모두들 놀라면서도 제 선택을 응원해줬습니다. 클라우스, 한국에서도 독일의 자존심을 보여줘. 프리드리히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이제는 서로 배우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현대자동차 유럽법인에서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현대차 유럽 본부에서 기술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데 매일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첫 번째 임무는 독일 시장에 특화된 제네시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BMW에서의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들의 열정과 창의성은 독일 엔지니어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박진수 부장이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클라우스 씨, 독일 자동차 매체와 인터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BMW 출신 엔지니어가 현대차로 이직한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공개적으로 제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한국차에 대한 독일 사람들의 편견을 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수락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는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잡지인 아우토빌트와 했어요. 기자인 토마스 브라운이 정말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클라우스 씨, BMW에서 30년간 일하신 분이 왜 한국차 회사로 이직하셨나요? 토마스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직접 분석해보고 경험해본 결과 한국차의 기술력이 독일차와 동등한 수준에 올라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토마스가 계속 질문했어요. 엔진 성능, 변속기 기술, 세시 설계 모든 면에서 놀라웠어요. 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설명했어요. 특히 겨울 폭설 속에서 현대 투싼이 보여준 성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독일차보다 한국차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토마스가 도발적인 질문을 했어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각각의 장점이 있고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독일 자동차 업계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BMW 동료들도 연락을 해서 축하해줬고 한국차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며칠 후 독일 공영방송 GDF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프라임타임 뉴스에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줄 기회였습니다. 방송에서는 제가 직접 제네시스 G90을 시연하는 장면도 촬영했어요. 아우토반에서 BMW 7 시리즈와 나란히 달리면서 성능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제네시스 G90의 가속 성능이 BMW와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향해 설명했어요. 정숙성도 오히려 더 뛰어난 것 같네요.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시청자들의 댓글을 보니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은 이런 것이었어요. 저도 BMW만 고집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차도 한번 고려해봐야겠네요. 클라우스 씨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회사에서도 제 활동을 적극 지원해줬어요. 독일 각지에서 열리는 자동차 전시회나 세미나에 초청받아서 강연도 하게 됐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열린 모터쇼에서 강연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주제는 독일과 한국 자동차 기술의 만남이었습니다. 제가 BMW에서 일할 때는 한국차를 경쟁 상대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청중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동반자로 생각합니다. 서로 배울 점이 정말 많거든요. 강연이 끝난 후 한 청중이 질문했어요. 클라우스 씨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딸은 이미 한국 문화의 팬이었고 아내는 제 선택을 적극 지지해줬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히려 저보다 먼저 한국의 가능성을 알아봤죠. 정말 그랬어요. 안나는 이제 한국어를 꽤 잘하게 됐고 그레타는 한국 문학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어느 주말 가족과 함께 현대차 전시장을 방문했어요. 이제는 고객이 아니라 직원 가족으로서 가는 것이었죠.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안나가 제 팔을 끼며 말했어요. 편견을 깨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아빠가 멋있어요. 여보,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도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됐어요. 그레타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전시장에서 우연히 박민수 씨를 다시 만났어요. 그 폭설날 저를 구해줬던 분이었습니다. 독일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출장을 온 거라고 했어요. 클라우스 씨 정말 놀랍네요. 그때 도와드린 분이 현대차에서 일하고 계시다니. 박민수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박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날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운명이었나 봐요. 박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과 독일이 함께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현대차에서 일한 지 벌써 6개월이 됐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고 한국 동료들과 함께 더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일 곳곳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를 보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한 인터뷰나 강연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정말 뿌듯한 일이죠.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한국 차가 독일 차보다 좋다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장점을 인정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